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는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오규성 씨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150제곱미터가량을 임대해 장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낡은 상가의 개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오 씨는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법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대규모 전통시장의 경우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권리금이 보장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겠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정부에서 막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회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은 물론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잘 되는 가게들은 권리금을 시설비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된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전북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에서 빠진 전통시장은 모두 10곳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이 각각 2곳이고 남원과 진안은 1곳씩입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회를 설득해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의 구제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법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 상가를 옮기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던 국회가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과일과 채소, 꽃 등을 연구하고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기관인 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전북 농생명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해 입주한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으로 과일과 채소, 꽃, 인삼, 약용작물 등을 육성하고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혁신도시 신청사 부지는 200만 제곱미터로 도시농업 온실과 과수연구동, 채소연구동 등 20여 개 건물을 갖췄습니다. 수원시설을 마감하고 이곳 전북 혁신도시에서 원예특작연구 미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7번째 이전기관입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가 초대 원장을 지낸 이래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 종자의 자급을 이루며 원예 품종 육성 체계를 갖췄고 시설하우스 기술을 보급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백색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전북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해 전북의 농생명 허브 육성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인류 품종 개발, 농업의 6차 산업화, ICT 융복합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등 새로운 원예특작 연구 미래 100년을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을. 농촌진흥청에 이어 산하기관들이 차례로 입주하면서 농생명 산업 허브를 향한 전북의 꿈도 점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KTX 개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익산 낭산의 농민들은 혜택은커녕 KTX 공사를 위해 논을 빌려줬다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논에 폐기물을 묻은 채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앞둔 논 주변에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십여 개의 돌덩어리는 물론 폐타이어와 철근까지 온갖 폐기물이 수두룩합니다. 모두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아이 주선했죠. 이런 놈 경기를 한 2개 주선했어요. 허리 다쳐갖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걸 빼내냐고.
이 논에서는 KTX 공사를 맡은 한 건설사가 6년 동안 철길 상판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여러 농민들에게 빌려 사용한 뒤 지난해 말 복구 작업을 마치고 돌려줬지만 폐기물을 몰래 묻었다가 들통났습니다. 농사 준비를 위해 들어간 트랙터가 번번이 부서지자 농민들은 올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노탈에 칼날 끊어지고 만약에 물을 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항기가 들어가서 못 심으면서 이항기가 고장나면 그걸 누가 책임져 주냐는 얘기죠. 건설사 측은 복구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벌인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저거 원주민하고 협의해서 일단 농사 짓게끔 농사 짓게끔 차라리 농사 짓게끔 제가 뭐 하겠습니다. 건설사만 믿고 논을 빌려준 농민들이 폐기물 밭이 된 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과수의 저온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조사 유령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저온 피해를 조사하고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전주 등 일부 과수단지에서는 최저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면서 수정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을 통해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간이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기계에서는 쉴 새 없이 면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 삶아낸 면에 볶은 춘장을 얹으면 자장면 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배달에 나선 봉사들은 자장면이 식을까 봐 종종 걸음입니다. 할머니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네. 자장면이 나오자 젓가락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둘둘 말아 입안에 넣자 노인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핍니다. 중국집하고 이놈이 더 나아요. 안 퍼져가지고. 그래요? 금방 빼가지고. 맛있어. 중국 음식점 사장을 포함해 10여 명의 자원봉사들은 12년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자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가 자장면을 만들기 위해 간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조리기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다 보니까 음식 봉사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봉사도 혼자 하지 않고 그냥 나눠서 같이 더불어서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어지는 자장 나눔에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 않지만 나눔이 주는 행복감에 멈추지 않고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즐겁게 드실 수도 있고 시설역 같은 아이들 보육원 같은 데로 가서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런 애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장면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이웃사랑이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안군 하서면 한 편의점 앞에서 40살 최 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건어물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비흥항의 어시장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오징어와 쥐포 등 500만 원어치의 건어물을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가 27.1도, 전주 27도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았습니다. 밤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다시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